올해 중3이 되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2028 대입은 지금과 많이 다를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학생들이 돼서 내신도 수능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대학도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2028학년도 선발 방식을 밝힌 대학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대는 대입 전형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 역시 서울대 방식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어요. 서울대가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입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나 이걸 알아야 될 텐데요. 서울대가 밝힌 최근 합격생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구성원의 다양성 감소, 그러니까 합격생들의 지역적 편중이나 출신 고교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도 탈락생의 증가죠. 그러니까 자퇴생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1학년 때 자퇴하거나 휴학하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공 충실도의 감소입니다.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시 수능을 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하는 모습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점수에 맞춰서 서울대에 오긴 했는데 더 선호도 높은 학과로 가고 싶어, 아니면 내 적성에 더 어울리는 학과로 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시 합격자 중에서 서울대에 등록 안 하고 다른 대학에, 주로 메디컬이겠죠,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런 문제 상황은 주로 수시보다는 정시 합격생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정시 선발 방식에 있어서 더 큰 변화를 주려고 해요. 일단 정시 선발 비율이 줄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계속 교육부에 밝히고 있는데 그건 서울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대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첫 번째, 정시에서 등급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등급을 활용해요. 1등급이면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2등급끼리도 동일하게, 3등급끼리도 동일하게 처리해요. 2028학년도에 수능이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성적표에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나올 텐데, 등급만 활용한다면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수학이나 제2외국어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건 수능은 그냥 기초 학업 수양을 확인하는 도구 정도로 삼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학생을 변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교과 역량 평가가 그겁니다. 지금도 서울대 정시는 단순히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은 20%, 지역균형 전형은 40%의 교과 평가가 들어가요. 그런데 재작년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교과 평가 성적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대부분 동일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8학년도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A, B, C 3단계로 평가로 이루어지는 게 7단계 평가로 더 정교해질 거예요. 이 교과평가는 학생부 성적과 세트 위주로 평가가 될 건데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정시에 학생부 종합전형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그러니까 내신 버리고 수능에 올인해야지, 정시 파이터니까 내신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중3부터, 올해 중3부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고대도 학생부 성적을 이미 정시에 반영하고 있고요. 연세대도 2026학년도부터 정시에 학생부 평가를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2028학년도에는 그런 대학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정시에 올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학년 때 성적이 혹시 안 좋아도 2, 3학년 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만회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도 변합니다. 정시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직윤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추천 인원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요. 이건 정시 직윤 추천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2명에서 3명으로 추천 인원을 늘리면서 조금 더 다양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늘리고자 하는 거죠. 또 수시에서 면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면접을 치를 것 같아요. 어떤 학과는 지금 의대에서 선발하는 것처럼 MMI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면접장에서 면접을 치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학과는 그냥 한 개의 면접실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과는 집단 면접을 치를 수도 있고, 어떤 학과는 개별 면접을 치를 수도 있어요. 각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면접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면접 문항 유형도 바뀔 거예요. 지금은 문제풀이 중심의 면접이나 출제자의 의도를 추측해서 답변하는 면접이었다면, 이걸 탈피해서 학생 주도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열린 문항의 면접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살짝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유리병의 압력을 높여갔을 때 유리병이 깨진 모양 패턴에 대해서 관찰되는 것을 모두 말해보자거나, 모의 실험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분석적 주제 토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되면 면접 학원 같은 사교육을 이용한 대비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분석하는 활동을 많이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수행평가 주제나 동아리 활동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주어진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를 접하다 보면 더 끈질기게 분석하고 따져볼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런 2028학년도의 변화가 완벽하게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들이 고교 학점제 실시나 수능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또 최근의 대입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들이 설득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의 대입은 꼭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시에서도 학생부가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중3 학생들에게 먼 얘기 같겠지만 곧 닥칠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